안녕하십니까. 뉴젠드 밑자입니다. 뉴젠드 밑장의 뉴스 플러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요즘 날씨가 괜찮네요. 이제 봄으로 흘러가고 있고, 아주 이제 봄으로 흘러간다?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는 중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리가 또 죽었다를 일본말로 하면? 아리가또 네스네. 아리가또 데스네. 예, 이거 설명하면 너무 힘들어. 예. 이게 원래 전번 영상에 준비했는데 편집을 녹음을 몇 번 하다 보니까 까먹었어. 그러니까 또 지식인층 중에 한 분이 또 왜 유머가 없냐고. 우리 지식인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제가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다. 예, 지금 아는 동생이 인터뷰도 찍고 있는데 뉴스를 생략하다. 이제 뉴스를 봤죠. 아니다. 이 올릴 게 또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된다 해서 뉴스를 올리고 편집해서 동생과의 인터뷰를 조금 늦추더라도 이렇게 난 너무 착실한 것 같아. 예. 자, 처음 뉴스. 공급업체는 부동산 가치 빠른 속도를 하락에 적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코어로직스. 자, 오늘 아침 뉴스인데요. 한 부동산 분석가는 모기지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실업률이 상승하면 주거용 부동산 목록이 최대 4분의 1의 손실로 팔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25%네, 현재에서. 그 정도는 팔릴 수가, 그 정도 떨어져야지, 예상인데, 제가 볼 땐 이 정도 더 떨어진다고 좀 보지만, 일단은 이 친구들은 25% 예상을 하네요. not bad입니다. 하지만 전 더 떨어질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얘들은 항상 안정적으로 발표하면, 왜냐면, 더 떨어진다고 질렀다가 또 나중 가서 이거 뭐냐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자기가 보는 거의 99% 확실한 걸 답변하기 때문에, 근데 이 정도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코어로직 연구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1%에 비해 9월까지 3개월 동안 3%의 부동산 손실 매각이 되었습니다. 수석 부동산 경제학자 케빈 데이비스는 하락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제학자들은 보통 도표로 많이 보고 예상을 하는데 거기서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다른 것도 경제 여러 거 다 보고서 이제 부동산 경제 말고 이제 세계 경제 보고 하는데 그걸 또 더 똑똑한 사람은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또 학자라고 다 맞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저같이 이게 실효도가 계산한 게 맞을 때도 있어. 진짜로. 왜냐면 우리는 실생활에서 사람들 얘기를 듣고 하니까 그게 더 정확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도표만으로 보면 약간 오차가 많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저는 사람 만나는 게 일이니까 요즘 건축 경기가 안 좋구나. 전기가 어때요? 전기가 좀 줄고 있는데 보니까 하우스보다는 창업 쪽으로 많이 가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나름 하겠죠. 제가 그렇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실효도의 한 명으로서 또 실효도라고 하면 안 되지. 나름 언더그라운드의 선수로서 이제 보기 때문에 예. 역사적으로 우리는 재판매의 20에서 25%가 손실 보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한 기준 설정이 되었습니다. 역사적가 얘네들 도표로 보니까. 근데 저는 코로나 이전에서 한 10% 정도 더 10에서 10% 더 빠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치면은 코로나 전에 비해 한 30% 정도 올랐거든요. 30에서 33%. 그러면 거기서 한 10% 더 빠지는 거니까 장난 아니네. 그러면 진짜 내가 예상은 하지만 거의 뻥 좀 마시면 반토막 난다는 거네. 근데 전 그렇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거는 제 생각이니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게 좀 미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더라도 나름 저는 이제 제가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 언더그라운드 분석이야 믿지 마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예. 3분기 부동산 재판매 실적이 완만해지면서 전국 대부분이 지역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취향세 이거 봐. 왜냐면 기억난다. 제가 뉴스에 보면 그때 뉴스에서 10% 15% 떨어질 거라 했는데 벌써 이제 20% 20에서 20% 갔죠. 왜냐면 얘들은 항상 안전권으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 말은 다 믿으면 안 된다. 하여튼 여기서 추세가 하향세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클랜드, 웰링턴 및 더니든, 해밀턴, 타우랑가 및 크라이처치 연화 조건과 비교하여 추가적인 약점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떨어지고 있다. 근데 지금 언제쯤 이건 기간을 예측하는 거 대충 떨어질 거라 이런 언제
10년 안에 떨어지면 저는 한 내년 말이나 2024년까지는 쫙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왜냐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수익률을 보면 렌트집 수익률을 보면은 뭐 이게 좀 크라이처치 집은 한 렌트집이 한 50만 불 정도 해요. 방 2개짜리 작은 거. 그럼 그게 보통 450 정도의 임대가 나간다고 해요. 싼 건 400, 좀 괜찮은 450. 그러면 그게 10만 불 디포짓하고 40만 불을 융자했을 때 지금 2년짜리 고정으로 들어가면요. 내야 되는 융자금이 월에 2,659불입니다. 그러면 연에 31,908불이고 레이트와 보험료까지 넣으면 37,903불이요. 아무 문제도 없었을 때 이 정도 들어간 38,000불에 뻥 좀 쳐서 그럼 됐어. 38,000불인데 450불 임대비 받았을 때는 450에 세금 계산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고. 451년에 렌트 받으면 23,500불이요. 그럼 여기서 차액이 24,500불이 생깁니다. 14,500불이. 이거 어떻게 박을 거지? 지금 그래도 코로나 전에 산 사람들은 좀 꿀을 빨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것도 이 사람들이 뻘짓 안 했으면인데 돈 더 빼가지고 또 더 사고 했으면은 그리고 코로나 전에 이제 근데 욕심이 생겨서 이런 거 맛보면 계속 산다고 저는 그때 욕심을 좀 저는 이게 왜냐하면 제가 예측한 건 되게 간단해요. 지금까지 경제 성장이 된 거는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서 뭐 노동이라든가 재화라든가 모든 거에 의해서 집값이 상승을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전에 집이 시세의 그러니까 GV 가격의 10에서 15% 빠져서 팔렸었어요. 잘 안 팔렸었고 임대는 엄청 많이 나와 있었고. 근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 25%? 25% 정도? 3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저는 정부에서 돈 풀기로 정부들이 한 거밖에 돈 푼 거밖에 없죠. 코로나 때 우리가 무슨 뭐 생산을 했어. 뭘 했어. 무슨 생산활동을 뭐 했어. 문 다 닫고서 돈 찍어놓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돈이 다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면 그게 부동산 올리려고 풀어준 돈이 아니었거든. 그게 이제 먹고 살라고 어떤 경제를 돌리려고 풀어준 돈이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 욕할 거는 제가 나라를 두둔하고 나라를 욕할 건 아닌 게 전 세계가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 돈이 전 다 빠진다고 생각하고 그 코로나 전에 거래했던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한 25%, 30% 빠지고 정부 고시가에서 10%더 빠진 가격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무슨 생산을 해서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돈 찍어내가지고 돈 푼 거밖에 없어. 그 돈이 자산시장 흘러들어서 주식이나 이 모든 게 코로나 때 엄청 뜬 거고. 근데 지금 그게 다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 끌어당기려고 이자율 올려가지고 지금 무자비하게 땡기고 있는 거고.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생기고 막 그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잔다고 뭐 난리를 피고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요 한 내년, 내후년이 조정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요게 좀 빠져서 이제 좀 자산시장이 침체가 되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지. 아, 이제는 이거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시기가 오면은 그때는 모든 게 안정적이 된다는 거죠. 제 생각인데, 간단한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좋지 않게 보는 건데, 요거를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럼 다 망하는 소리냐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저는 제 생각은 이렇기 때문에, 집값은 떨어진다에 저는 28,000% 몰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 퀸스타운 레이크에서 주택 경제성의 위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퀸스타운 아시죠? 여기가 뉴질랜드 가장 집값 비싼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일단 읽어드릴게요. 퀸스타운 레이크에서는 주택 가격 위기가 계속 커지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퀸스타운 레이크의 평균 주택 가치는 현재 170만 달러이고 임대료는 현재 최소 800달러인 침실 3개짜리 주택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엄청 비쌉니다, 여기. 퀸스타운 레이크 커뮤니티 하우싱 트러스트의 대기자 명단은 약 820가구로 늘어났습니다. 집 달라고. 집 없다고 집 달라고 하는 사람들. 트러스트의 CEO 줄리에 스코트는 에어비앤비의 집이 늘어나면서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집 휴가용 주택으로 많이 사용하여 공개시장에 임대한 방법이 없지만 에어비앤비에서는 1년에
12개월 동안 유지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대 시장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에어비앤비 대신 장기 임대를 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갖고 싶습니다. 일단 읽어드리고, 스커트는 해당 지역의 주택시장의 평가에 대한 직설적이었습니다. 나는 퀸스타운 레이크에 사람들이 실망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냥 가장 기본 임대주택의 경우 $800 임대료는 많은 가족들에게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주고 있었습니다. 암튼 퀸스타운이 이게 어떻게 했냐면 그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이후에 여기가 완전 작살났었어요. 그래가지고 가격이 완전 박살나고 거기 그때 2000년대 초반부터 2009년 8년까지 이런 상황 돈을 엄청 벌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 터지면서 집값 거의 투자자 다 망해서 나갔습니다. 진짜로 다 망해서 나가다가 지금 그게 또 다시 한 10년 살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퀸스타운은 땡기는 거지, 여행 수요로. 근데 저는 이게 대기 수요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갈까요? 그리고 정부에서 퀸스타운 에어비앤비로 와라 하지만 여기는 그런 집들이 많아요. 자기가 사서 자기가 홀리데이 함으로 쓰면서 가서 좀 쓰고 한 2주, 3주 정도 쓰고 자기 집이니까 또 요즘은 어디 놀러 가든지 집값이 제일 커요. 어디 가든지. 그러면 한 달 있어도 되잖아. 집값이 안 나가면. 그러고 나머지 11달은 에어비앤비 임대 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장기 임대로 갈 경우 안 돼요. 그리고 주당 800불이잖아요. 여기 나올 때. 주당 800불인데 에어비앤비 찾아봐 얼마인지. 하루에 600불이요. 하루에 500불, 600불이요. 그러면은 한마디 52일에서 3달만 나가면 퉁쳐요, 임대비. 굳이 $800 한 1년을 줄 필요가 없어. 근데 퀸스타운은 그래도 지금 아무리 경기 안 좋아도 12, 1월을 2달은 거의 풀북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되지만 이게 이제 내년, 내후년에 가다 보면은 근데 이게 가격이 떨어질 건 맞죠.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 때도 떨었던 우리가 기록이 제가 그런 기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떨어질까 하지만 떨어졌습니다. 과거의 그 역사적인 사례로. 그렇기 때문에 퀸스타운도 저는 나만하지 못할 거다. 이게 또 그때 돼서 그러니까 저는 또 그거지. 다 작살나고 다 망해서 나가 자빠졌어. 이때 또 사야 되나? 근데 또 유튜브 보면 역사는 반복된다.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 근데 또 여행은 또 될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이번에 2023년, 2024년에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대가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좀 다른 비즈니스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제 매뉴얼적인 비즈니스보다는 좀 약간 좀 지금 다른, 조만간 제가 이제 다 밝히겠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나가서 오랫동안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여행은 뜰 수 있을 거야. 하여튼, 다시 또 올라가겠지. 근데도, 퀸스타운은 아마 좀, 아무리 떨어진다 지금 아마 쉽게 살 수 있진 않아. 이게 넘사벽이에요. 가격이 되게 비싸요. 퀸스타운이. 많이 올랐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지금은 정말로 지금 집 사시거나 준비하신다면은 저는 불을 보고 뛰어드는 나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좀 지켜볼 때고 있는 집은 팔 때, 우리의 제유스를 보지 않는 사람들이 살 때고, 제유스를 보는 사람들은 좀 우린 지식인이잖아. 좀 기다리고 좀 이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항상 조급하면 마음을 느긋이 갖고 내 물건이 아닌가 보다고 생각을 하고 좀 세계를 관망하면서 이렇게 좀 보고 있으면 저는 앞으로 좋은 시절이 올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가는 사야죠. 떨어졌을 때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잘못 사면 몇십만 불 날아가는 거 그냥 껌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보다만 2023년, 2024년에 정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 생각이니까 아무튼 자신의 플랜에 좀 생각을 해보시고 맞춰서 생각해보시고 아무튼 오늘 뉴스 어땠나요? 제가 하여튼 뉴스가 2개 정도만 픽업을 했는데 사설이 많았네. 하여튼 오늘 항상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항상 열심히 달리는 유젠드 미실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